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ABO 김가영입니다. 오늘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스프링 정수기 강의를 맡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제품들이 출시될 때부터 써왔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쓴 셈이죠. 그래서 제 몸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좋거니 하면서 믿고 쓰지만 그래도 저는 또 몸뿐만이 아니라 머리로도 검증이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몸과 머리로 검증한 앰모스피어 스카이랑 이스프링에 대해서 여러분께도 한번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모습이죠. 저는 서울에 살지는 않지만 이 서울의 뭔가 그 도시의 풍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요즘에는 많지가 않아요. 주로 이런 모습이죠. 똑같이 저기 뒤에 롯데타워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희미하게 보이죠.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여기 분당에서도 또 멀리 수원에서도 저 롯데타워가 보여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끼기 때문에 서울 그냥 내가 한강에 있어도 이 롯데타워를 보기 어려운 날들이 많습니다. 자, 이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미세먼지란 뭘까? 미세먼지는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굉장히 미세한 그 입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우리가 이걸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더 작은 물질들을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요, 이것들이 이제 몸속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너무 작은 입자라서 기관지에서 미처 다 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혈관까지 유입되기도 하고 중금속을 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려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어도 빠져나가지 않고 폐포에 붙어 악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폐포막을 통과해 혈관으로 침투합니다. 혈액과 함께 몸을 돌다 각종 장기에 들러붙어 만성호흡기 질환, 뇌졸중,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를 꾸준히 자극해 세포가 분열할 때 돌연변이, 즉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온 미세먼지가 날쏨 등을 통해 다 배출되기까지 일주일가량 걸렸습니다. 네, 보셨죠? 우리 혈관으로 유입돼서 사라지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암부터 뭐 기침, 천식 이런 호흡기 질환은 뭐 당연히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유발될 수 있고 심하게는 이제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까지 뇌혈관 질환까지 일으키는 게 이 미세먼지의 악영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창문을 닫고 지내면 이 미세먼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밖에는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창문 꽁꽁 닫고 환기도 안 시키고 그냥 우리 집안 공기만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면 안전할까요? 매년 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아갈 수명보다 일찍 죽는 사람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나 된다고 WH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20만 명,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700만보다는 많죠, 합치니까. 근데 비등비등해요, 둘이. 실내 공기도 실외 공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서 우리 집 안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집까지도 이렇게 오염됐을까? 실내에도요,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컴퓨터만 사용해도요, 오존이 발생해서 공기가 오염되고요. 특히 요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우리 돌아다니는 먼지 발생기잖아요. 움직이면서 먼지가 나오기도 하고 카페트나 가구 같은 데서 조금씩 먼지가 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집에는 수많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서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또는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공기청정기예요. 우리 아메이에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라는 세계 판매 1위, 굉장히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죠. 우리 공기청정기는 뭐가 그렇게 좋을까?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그걸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뜯어서 손쉽게 알아보고 필터를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심플하고 매끄러운 구조 때문에 내부나 이런 순환 구조에 먼지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헤파 필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데 가장 중요한 필터, 공기청정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헤파 필터죠. 이 헤파 필터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큰 크기의 필터가 압축돼서 이 안에 존재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이 표면적이 넓어야지 더 많은 먼지를 걸을 수가 있겠죠.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헤파 필터는요, 9.6m의 필터를 압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9.6m면은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해도 안 되죠. 근데 그게요, 여러분 키보다 작은 공기청정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99.99% 걸러준대요. 아하! 참 알아듣기가 쉽죠. 네, 이렇게 하면요, 저 같은 문과생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 아까 전에요, 미세먼지가요, 0.25 마이크로미터, 아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가 초미세먼지라고 했죠. 이것도 헷갈리는데 저걸 알아듣겠냐고요. 그런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를요, 만약에 저 사람이 굴리고 있는 큰 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걸러줄 수 있는 사이즈는요, 지금 저 손끝에 올려진 직경 2mm의 쌀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쌀알만한 것까지 걸을 수 있는데 저 2m짜리 공을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조건 다 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성능이라는 거예요. 국내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들도요, 일반적으로 0.01 마이크로미터까지 거릅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라면서 왜 이렇게 작은 것까지 걸러야 되는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 말은요, 최대 2.5고 더 작은 것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더 걸러야 할 것들이 많아요. 바이러스도 있고요, 각종 세균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걸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000배의 직경 차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헤파 필터 하면은 뭐 H13, H14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네는 뭐 H13이야? 14야? 아, 내가 쓰는 거는 울파 필터야. 이게 더 좋은 거라던데? 이게 더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던데? 그러면은 또 어버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헤파 필터건 울파 필터건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더 미세한 물질을 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헤파 필터, 울파 필터 뒤에 붙는 숫자는 뭘 뜻하냐면요,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기준으로 몇 %를 걸을 수 있냐라는 거를 뜻해요. 그러면 0.3이라는 거는 이보다 더 작은 물질에 대한 거르는 기준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99.99 정도 거르면은 이 헤파 필터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0.3이 아니라 0.0024를 99.99% 거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필터의 숫자가 종합적인 성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숫자가요, 아무리 높다고 해도요, 풍량이 약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99.9999%를 거르든 999999%를 거르든 이 공기청정기를 통과한 공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풍량이 약해서 뭐 이만큼밖에 못 걸러. 여기 공간은 이렇게 넓은데 1시간을 돌려도 이 공기의 반밖에 못 돌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머지 반에는 그 미세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풍량과 이런 헤파 필터의 성능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얼마나 완전성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성능을 한번 봅시다. 150만 정도, 143만.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었어요. 바깥의 미세먼지는 150만 정도래요. 거의 한 167만, 180만. 거실은 180만. 부엌 같은 경우는 보면 부엌은 250만. 네, 미세먼지가 많죠. 250만. 아이가 장난하는데 그 중요한 아이방 250만 정도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네,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가동했어요. 보이시나요? 숫자 줄어드는 거? 0. 하나도 없어. 0. 오르락 내리락도 아니에요. 있다고 하면 이게 사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공기가 미세먼지 0.3 마이크로미터짜리 미세먼지는 다 제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뭐 직접 나오는 바람인 것보다 쳐도 어느 정도 저력이 있는지 방안 중간에 놓고 공기청정기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놓고 오랫동안 한번 대기 공기 측정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10만 정도 수치하면 제가 오니까 사람이 먼저 끌고 다니나봐요. 제가 오니까 10만 원 잠깐 올라갔다가 끌고 다니면 60만, 67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보통 아까 미세먼지 좋은 상태가 바깥에가 150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기청정기 켜놓고 한 10분 있으니까 60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우 좋은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보통 한 60만 정도 나오는 게 정말 공기가 맑은 지역, 청정 지역에 갔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 나오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성능이 거의 어마어마하다고. 저분은 아메이 하는 분 아니시거든요. 저 어이없어 하는 웃음 보셨죠? 이건 뭐 성능이 뭐 허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좋음일 때 바깥에가 150만 정도 검출이 되는데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바로 갖다 댔더니 0이었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 바로 통과하는 바람보다 지금 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는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측정을 했는데 60만 정도 수치가 나왔다. 미세먼지가 좋음 농도인 것보다 반도 안 되는 훨씬 더 적은 미세먼지 수치가 나왔다. 우리 집은 그러면은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틀어놓으면 미세먼지 수치가 짱짱짱 좋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헤파 필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헤파 필터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탈취 필터도 들어있습니다.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 같은 작은 입자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른다면요. 탈취 필터는요. 코코넛 탄소 알갱이를 사용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유해 가스들을 흡착해서 걸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코코넛 탄소 알갱이도 역시 그 표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코코넛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은요, 무려 축구장 200개가 넘는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축구장 한 개만 해도 엄청 넓은데 여러분 축구장 한 개의 넓이에 유해 물질들을 다닥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을 거기다 붙일 수 있겠어요? 그 땅바닥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거를 200개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탈취 필터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코코넛 탄소 알갱이로 냄새는 당연하죠. 냄새는 당연히 걸러줘야죠. 그리고 화학 물질까지 흡착을 해서 평균 86%의 유해가스를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평균이고요.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암 물질이죠. 거의 100%에 가깝게 감소를 시킨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세트산, 폼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유해가스들을 다 감소시켜주는 성능을 인증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런 데서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많이 인증을 받는 기관이 한국공기청정기 협회예요. 이 CA라고 하는 이 협회에서 인증해주는 유해가스 제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기준이 70%라고 합니다. 이보다 훨씬 높은 86%의 유해가스를 감소시키는 성능,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제 환기시키는 대신 한번 틀어놔 보셨나요? 저희 집에서는요, 원래 이제 요리를 해 먹고 나오면 음식 냄새 많이 날 때 그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자취를 할 때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오피스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문이요, 굉장히 작아요. 작고 이렇게 활짝 여는 창문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찔끔 열게 되어 있는 창문이에요. 환기가 잘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럴 때요, 요리를 하고 나면 또 좁으니까 얼마나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그럼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틀어놓고 나갔다 오는 거죠.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올 때도 있고 집 앞에 카페를 갔다 올 수도 있고 약속을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먹고 이제 나가면은
틀어놓고 터보로 돌리고 나가는 거죠. 터보로 돌려놔도 30분이면은 얘가 자동으로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가면 들어오면 보통 음식 냄새가 나면 계속 있으면은 잘 모르는데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 냄새가 훅 나잖아요. 근데 창문 닫아놨는데도 음식 냄새가 안 나요. 환기가 다 되어 있어요. 오피스텔 사는 분들 요리 안 해먹는 분들 많아요. 왜? 옷에 냄새 뵐까 봐.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공간이. 그렇지만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있으면 요리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탈취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외부 인증기관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외부 인증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했어요. 무려 19가지 전 항목에 대해서.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하는 이 19가지 전 항목에 대해서 모두 인증을 받은 공기청정기는 전 세계에서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유일합니다. 영국 알러지 재단 인증을 받은 다른 공기청정기들도 있어요. 우리도 이거 인증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인증의 세부 내용들은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2가지 걸리는 애들도 있고 3가지 걸리는 애들도 있고 10가지 걸리는 애들도 있지만 19가지 걸러서 인증을 받은 애들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앰모스피어 스카이뿐이라는 거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 왜 공신력을 얻었냐면요. 영국에 옛날에 산업화가 되면서 굉장히 그 많은 스모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미세먼지나 스모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관리를 하게 됐고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도 그때부터 태동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박테리아, 고양이 털, 담배 연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걸러줘야죠. 근데 바이러스 그리고 TVOC, VOCs 이거는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을 포함한 이런 물질들을 모두 걸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9가지 항목들을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많은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나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읽어보실 수 있나요? 그냥 뭐 다 거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필터가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운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2대를 놔보면서 알았어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닳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뭐 세게 틀어놓으면 더 달고 약하게 틀어놓으면 덜 달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 공기에 따라서 맞춤 형식으로 달아요. 이거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 이미지는요. 이거 어플을 그 앰모스피어 스카이 어플을 캡처한 건데요.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고요. 6개월 사용했을 때 이 캡처를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저희 남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고요. 역시 6개월 됐을 때 이걸 찍었어요. 근데 보시면요. 사용량이 조금씩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집에서는요. 24시간 내내 얘가 돌아가요. 저희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늘 켜놓거든요. 1단으로라도. 그리고 뭐 요리하거나 이러면은 터보로 틀어놓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사무실에 사람이 있을 때만 업무 시간 중에만 일반적으로 틀어놓겠죠. 밤에는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량이 똑같이 6개월이지만 A에 비해서 B의 사용량은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헤파 필터가 얼마나 달았는지 보면은요. 반 정도 달았어요. 20% 썼고 10% 썼으니까 A가 2배 정도 쓴 거죠. 헤파 필터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탈취 필터를 보면요. 분명히 A가 더 많이 썼는데 B가 더 많이 달았어요. 그쵸? 65%, 54%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대충 봐도 2배 이상을 돌아갔다는 건데 탈취 필터가. 왜 여기서 더 많이 돌아갔냐? 그 사무실은요 쇼핑몰 사무실인데 인조가죽 제품을 취급합니다. 온라인에서 인조가죽 제품 사보신 분, 뭐 지갑이나 벨트 이런 거 가방 같은 거 인조가죽 사보시면 알겠지만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공장 냄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이런 쇼핑몰에서 옷이나 이런 걸 사면 그 새 냄새 때문에 저는 막 어떨 때는 2번씩 빨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 공장 냄새가 바로 유해 물질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맡아서 이 냄새 싫다 이렇게 느끼는 물질들은요 대부분 우리 몸에 유해한 거예요. 우리 몸의 그 신호 체계거든요. 근데 그런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 사무실인데 안타깝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이 사무실인데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해 물질들을 거르느라고. 그래서 탈취 필터가 이렇게 많이 달았다라는 거죠. 2배 이상. 자, 이렇게 환경에 맞게 스마트하게 필터가 운용됩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자, 영국 알레르기 재단뿐만 아니라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서도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AHAM이라고 하는 가정용 그 가전제품 인증협회에서도 인증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냐면 CADR 8.5 세제곱미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CADR이라는 건 뭐냐면 Clean Air Delivery Rate라고 해서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분당 얼마나 많은 공기를 정화하느냐죠. 8.5 세제곱미터라는 거는 8,500리터를 거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공기청정기는 우리 CADR 더 높은데 이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다른 거 찾아보시면. 근데 내가 0.01 마이크로미터를 이 속도로 거르는 거하고 0.0024 마이크로미터를 이 속도로 거르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 쓰셨을 때 우리가 일반 덴탈 마스크 썼을 때보다 KF94 마스크 쓰면은 더 숨쉬기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더 촘촘하니까. 얘가 더 잘 거르니까. 그럼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더 미세하게 거르는 애들은 바람을 빨아들이는 속도도 더 더뎌져야 된다는 거죠.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을 거를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그 모터 효율이나 그 공기 순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왜? 독일 기술의 모터 하우징 EBM 헙스트라는 이 기술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기를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10분 틀어놨는데 미세먼지 60만까지 떨어지는 거 180만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 집 공기를 짱짱 좋음으로 만드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조작도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터의 사용량을 어플 통해서도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이 공기청정기의 사인을 통해서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적외선 먼지 감지 센서가 있어서요. 오토 모드로 해놓으면은요, 이게 자동으로 지금 우리 90의 실내 공기 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1단에서 5단까지 그리고 터보까지 작동이 되고요. 저는 이 공기청정기를 잘 때는 야간 모드로 해두시되 꼭 오토 모드로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집에요 손님이 왔을 때요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면 갑자기 얘가 막 부앙 이러면서 돌아가요. 그럼 손님이 깜짝 놀라요. 저거 뭐야?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공기청정기인데 내가 오토 모드로 해놨는데 어머 우리 집이 요리를 하니까 얘가 다 감지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야간 모드로 해놓으면요 일단 이 빛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작게 해져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 2, 3단까지인가 2단까지인가 아무튼 작은 단수로 해서 얘가 1, 2단에서는요 거의 소리가 안 나거든요. 1단으로 해놨을 때는 저도 막 이거 켜놓은 건가 이래서 이렇게 막 눌러봐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가도 소리가 잘 안 나서 굉장히 조용하게 공기를 정화하는 이 나이트 모드. 물론 나이트가 아닐 때도 1단으로 해놓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막 푸닥거리거나 막 요리하거나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평소엔 오토 모드로 해놔도 1단으로 돌아가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요. 이 어플로 연동해서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어플을 통해서요. 실내 공기질, 실외 공기질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집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원격으로 핸드폰만 이용해서 우리 집안의 공기청정기를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필터 수명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필터를 구매하셔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예약 작동 기능이 있어요. 아까 나이트 모드나 이런 거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수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이트 모드 자동으로 돌려. 이렇게 내가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거실에 있어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버전이 저희 안방에는 9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실에 오토로 해놓으면요, 밤에요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뿌앙 하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거실에 있으니까 자기 전에 얘를 야간 모드를 해놓는 거 깜빡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내가 깜빡해도 그 시간에는 자동으로 야간 모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어플에 내가 몇 개든지 공기청정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어플 작동을 잘 못하시잖아요. 어플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사실 저도 어플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필터 수명을 체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플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저희 이제 시댁에 쓰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제 핸드폰에 등록을 해놓고요. 이제 필터가 어느 정도 달았을 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죠. 필터 가르실 때가 됐어요.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굉장히 고려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서요,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마그네틱 커버로 되어 있어서 필터를 교체할 때 그냥 똑 떼면 떨어지고 똑 붙이면 붙고, 그래서 굉장히 교체가 쉽습니다. 그리고 코너도 이렇게 그 필터의 코너가 패여 있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이 구보전은 저는 이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필터 세척하려고 빼놨다가도 이거 어느 쪽이었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지 않고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앰모스피어 스카이 거실에만 두실 건가요? 방방곳곳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실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방이 3개면 3개, 4개면 4개, 혹은 사람 수대로. 저희 집은 2명 살기 때문에 2대 있거든요.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관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물 외에 차나 음료수도 하루 수분 섭취량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OX. 네, X죠. 차나 이런 거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수분을 오히려 뺏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수분 섭취량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수분을 빼는 역할을 한다. 자, 다음. 물에는 영양 성분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에는요, 무색무취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죠. 자, 물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이 퀴즈를 냈습니다. 자, 물이 왜 중요하냐? 물은요,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기능을 합니다. 영양소를 운반하고요,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윤활 역할도 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할 때 물이 꼭 필요하고요. 독성 물질을 정화하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우리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데도, 우리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는데도, 장기를 보호하는데도 수많은, 사실 이거는 극히 일부죠. 수많은 곳에 물이 우리 몸속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금 부족하면은 이제 혈류량이 감소해서 좀 피곤할 수 있겠죠. 집중력이 저하될 거예요. 많이 부족하면요, 변비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기능이 저하되고 심하게는 사망의 위험까지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물,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 물이 아닌 좋은 물은 어떤 물일지 한번 그 기준을 볼게요. 첫 번째, 깨끗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 깨끗한 물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깨끗한 물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리고 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데 물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에서 미네랄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의 양이 훅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영양가를 줄 수 있는 물이 좋은 물이라는 거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요, 이 pH 레벨에 7, 8, 그러니까 약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밑에 글씨가 좀 잘못됐네요. 아무튼 이 pH 레벨 약알칼리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혈액과 맞는 이 pH 레벨, 우리 혈액에 잘 흡수될 수 있는 그 pH 산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맛있어야 됩니다. 저 물 맛있어 보이죠? 왜일까?
네. 맛있는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더 단맛이 나는 거 아시나요? 목마를 때 우리 물 딱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지 않나요? 달고? 그런 맛있는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식당 가서 물을 잘 못 마셔요. 맛이 없어요. 냄새 나요. 이 맛도 굉장히 맛있어야 우리가 물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맛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물 맛없다고 보리차만 끓여 먹는 친구들 있어요. 물이 왜 맛없어? 네 물이 맛없는 거지. 제 물은 맛있던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 환경 이슈죠. 환경에도 이로운 물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에 해로운 물도 있어? 네, 있어요.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좋은 게 우리 인체에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Go Green, Save Earth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지구를 지켜라라고 하는데 지구는 괜찮거든요? 지구는요, 우리가 다 죽어도 자기 혼자 알아서 잘 살아요.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기후위기가요, 우리 이 미래 자손들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희한테 큰 피해를 이미 끼치고 있죠. 요즘 날씨 이상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이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도 이 환경에 이로운가를 따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자, 첫 번째, 수돗물 끓여 먹는 거. 저 어렸을 때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물 먹기 전에 이 수돗물 마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각정수기가 나왔어요. 각정수기 아세요? 그 각정수기가 나오고부터 이 끔찍한 수돗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수돗물 끓여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끓여 먹는 그 수돗물, 수도관 이렇게 생긴 거 알고 계셨어요? 각 시도별로 노후 수도관의 비율이요. 최소 세종시 같은 데는요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노후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3%부터 많은 곳은 20%도 넘게. 그러니까 13%라는 건요. 10곳 중에 한 곳 이상이 노후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후 수도관이 많은데요. 교체율은요. 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후 수도관을 물을 마시면요. 중금속을 우리가 마실 위험이 있죠. 중금속은요, 우리 끓여도 제거되지가 않아요.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끓여도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생수 사 먹으면서 수돗물로 요리하는 집도 있죠. 그 요리 안에도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돗물 파동 종종 일어나죠. 수돗물 깨끗하게 관리한다는데 마실 수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인천에서 이 깔따구 유충으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인천에서 왜 이게 빠르게 이슈가 됐는지 아세요? 인천에서는요, 그 전에도 한번 물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샤워 필터를 많이 장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을 흘려보냈으면 모를 텐데 샤워 필터를 보니까 이 유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이미 물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한 샤워 필터 덕분에 이 유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충 끓이면은 뭐 해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끓여서 뭐 단백질 섭취하시겠어요? 전 싫어요. 네, 그리고 과불화 화합물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과불화 화합물은 뭐냐면 이런 후라이팬이나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이런 데 쓰는 코팅제예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이게 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물에서 검출이 된다라는 거죠. 역시나 위험한 2급 발암 물질이고요. 이 과불화 화합물뿐만 아니라 비스페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 호르몬, 우리 아이들한테 기형을 유발하고 또 뭐 여유증이나 이런 최근 환경 호르몬 질병들을 유발하고 있는 이 비스페놀 A도 굉장히 물속에서 다양한 지역들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돗물 끓여 먹으면 이거를 다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돗물 말고 깨끗한 생수 마셔야겠다. 생수도 역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땡볕에다가 막 세워놓잖아요.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저 땡볕에 뜨거운 열을 받으면은 당연히 환경 호르몬 나오겠죠. 미세 플라스틱도 이 용기가 녹아나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플라스틱으로 생수를 마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까요? 이 플라스틱 페트병이요 한국에서만 매년 49억 개가 나온다라고 해요. 49억 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인당 96개 정도 평균. 96개 페트병 한번 쌓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저기 쌓아져 있는 저 쓰레기 몇 개나 될까요?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동물만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지구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기후 변화로요. 이런 폭염이나 가뭄 같은 환경 재해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재해로 인한 사망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요 늘 수돗물을 틀면은 콸콸콸콸 나오니까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요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돗물의 83%, 시판 생수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라고 해요. 한 사람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요 무려 월간 칫솔 1개 분량이래요. 칫솔 1개 분량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먹죠. 근데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 양이 합치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중에 90%가 음용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시는 물에 그 90%가 들어있어요. 자, 이 미세 플라스틱이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간 손상, 그리고 다양한 암, 그리고 중추신경계 이상 등등 과거에는 없던 질병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런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생수의 그 취수원, 그 수원지 믿을 수 있을까요? 전국에 61개의 먹는 샘물 중에 샘물 보전구역에서 나오는 물은 제로라고 해요. 샘물 공장 주변에 구제형 매몰지가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물론 시도나 회사들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지 아니면 이 수치를 보고 조금 더 조심을 할지 이거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요 제주도 물은 괜찮지 않을까? 주로 경기 북부에 저런 살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제주도 청정수는 괜찮겠지. 근데 그 제주도 청정수를 너무 많이 뽑아 마셔서요 제주도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정을 5,000개 이상 뚫어서요 그 난개발로 지금은 제주도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해요. 제주도에 그 급수 제한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우리는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이 50년 가까이 뽑아먹은 제주도의 물 때문에 지금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수도 못 먹겠네. 정수기 설치해야겠다. 자, 어떤 정수기를 설치하면 될까? 당연히 오늘은 이스프링 정수기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리죠. 그렇지만 다른 정수기도 한번 알아봐야지 우리가 이스프링 정수기가 왜 좋은지를 알 수 있겠죠. 중공사막 방식 정수기예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미세한 섬유를 다발로 묶어 있는 게 바로 중공사막 방식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섬유 안에요 관이 있고요. 물이 이 섬유의 바깥면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과한 물들이 위로 모아져서 나오는 게 바로 중공사막 방식이에요. 그래서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불순물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미네랄도 통과하는 미네랄이 있는 물이에요. 그렇지만요 0.1 마이크로미터 이상 물자를 그냥 통과시키기만 하면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일부 유해 물질이 여전히 물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삼류관 바깥쪽에 미생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생물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 필터를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장 나겠죠. 내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사용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런 중공사막 방식보다 많이 쓰는 거는 역삼투압 방식이 있죠. 한국에서 대다수의 정수기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를 합니다. 역삼투압은 어떤 거냐면 그 오염된 물에 이렇게 굉장히 얇은 막으로 해서 고압력으로 이 막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염물질은 남고 물만 통과가 되겠죠. 굉장히 미세한 물질까지 거릅니다. 중공사막보다 더 미세한 물질을 걸러요. 그래서 유무기 화합물을 다 제거하는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깨끗한 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한 것까지 다 걸러버린다는 거죠. 미네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성수가 돼버려요. 우리 혈액과 맞지 않는 산성도가 돼서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질병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물탱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탱크에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리터를 정수할 때요. 폐수가 3리터나 나와요. 아까 지금 물 부족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 폐수에 대한 낭비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러서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많아. 전기료나 수도세도 많이 나오겠지만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게 이 역삼투압 필터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터가 쓰이기 위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요. 정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 물 먹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물이요. 찔찔찔찔찔찔찔 나와요. 이거 뭐 언제 한 컵을 받고 있어. 굉장히 느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요리하거나 이럴 때는 이 정수기가 있어도 여전히 수돗물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생수도 먹지 마, 정수기도 먹지 마, 수돗물도 먹지 마. 그럼 뭘 먹으라고? 자, 정답은 바로 이스프링 정수기겠죠. 당신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유행보다 제품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합리적인 까다로움, 그 기준에 가장 어울리는 물은 이스프링의 좋은 물입니다. 코코넛 껍질로 만든 압축 카본 필터로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을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을 남겨둡니다. 이스프링은 정수한 물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저장 없이 정수하는 직수 방식을 고집합니다. 또한 무선 UV 램프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까지 살균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IT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아메이만의 무선 전력 공급 기술 이커플드 테크놀로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5가지 NSF 인증 필터로 녹조 발생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및 15가지 신종 오염물질까지 모두 제거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칩으로 몇 달에 한 번이 아닌 실시간으로 필터의 수명부터 물 사용 데이터까지 체크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도, 요리할 때도, 마실 때도 기준이 있는 당신에게 좋은 물 이스프링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판매 1위. It's water. Eastspring. 네, 기준이 있는 여러분께, 나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분께, 객관적인 것만 믿는 여러분께 추천하는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이스프링 정수기의 필터는 어떤 방식이길래 아까 공기청정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코코넛 탄소 알갱이가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듀얼 액션 필터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거르는 필터이자 지키는 필터거든요. 이 코코넛 탄소 알갱이가요. 일단 첫 번째로 여과작용을 합니다.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기공으로요. 오염물질을 여과해요. 근데 아까 중공사막 방식은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큰데 오염물질을 다 거를 수 있을까? 거를 수 있습니다. 일단 0.2 마이크로미터부터 통과해서 미네랄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은 다 남겨두는 거죠. 그 다음에 흡착 작용을 합니다. 이 코코넛 탄소 알갱이가요. 유해 물질들을 흡착해요.
그래서 더 작은 유해 물질들을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여과작용, 흡착작용을 하는 듀얼 액션 필터로 유해 물질은 거르고 미네랄은 지켜내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생각했던 이상적인 물 아닌가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유해 물질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걸러지지 않는 물질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무선 UV 램프로 조사를 해서 얘를 비활성화시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무선 UV 램프, 다른 정수기에도 UV 램프가 있던데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UV 램프라고 다 같은 UV 램프가 아니에요. UV 램프 그냥 넣고 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생물 살균 효과가 가장 높은 그 자외선 파장을 찾아서 최적의 강도, 최적의 조사 시간으로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UV 램프입니다. 이 램프를 통해서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99.99% 처리해요. NSF 인증을 받은 내용이고요. 국내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NSF 인증을 받은 정수기가 바로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해요. 자, 다음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UV 램프가 있다라고 하는데 UV 램프에 그 파워를 쓰려면 전원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UV 램프는 물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전원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또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이 흐르는 물 속에다가 라고 해서 이 아메이에서 개발해낸 게 바로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특허 기술이에요.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는요, 전력을요, 공기나 물, 플라스틱을 통과해서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이 정수기가 나온 게 언제예요? 10년도 훨씬 더 됐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 무선 전력 기술 요즘에는 많이 쓰죠. 핸드폰 충전하거나 할 때 무선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원천 기술이 되는 이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를 한참 옛날에 정수기에 쓰려고 개발을 한 게 바로 이 아메이라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요, 정수기 내부에 열어보시면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문과생도요, 그냥 쓱싹쓱싹 해서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자면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을 때 저는 안 믿었어요. 그 무선 충전하는 그거가 아메이가 만든 거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었어요. 무선전력위원회라는 이 기관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망 있는 다국적인 기술 컨소시엄이에요. 회원사로는요, 구글, 애플, LG, 삼성 등 전 세계 500여 개의 IT 회사들이 있고요. 이 무선전력위원회가요, 2007년, 2008년쯤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많은 회원사가 없었어요. 그때는 10개도 안 되는 회원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무선전력위원회를 이제 시작한 그 회사가 바로 풀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풀톤 이노베이션이 뭐야? 풀톤 이노베이션은요, 그 아메이의 자회사예요.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메이 소속해 있는 회사고요. 그 시초는 아메이에서 판매되는 이스프링이라는 정수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커플드라고 불리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다라고 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핸드폰 무선 충전 기술까지 발전해 오게 된 거죠.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메이다. 놀랍지 않나요?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메이 생필품 회사인 줄 알았는데, 영양제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메이는 정말 미친 듯이 그냥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그게 영양제든 그게 정수기든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내는 회사라는 거죠. 정말 집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내 회사여서 다행이지 참. 만약에 내 남편이거나 그랬으면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로 UV 램프에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합니다. 자, 다음 깨끗한 직수 방식이에요. 왜 직수 방식이 깨끗하냐? 물탱크에 있던 물이 나오는 거라면 저장돼 있는 동안 오염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바로 걸러서 직수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걸러진, 방금 전에 걸러진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2차 오염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버려지는 물이 없습니다. 아까 역삼투압 정수기 1리터 정수할 때 3리터 버려진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런 버려지는 물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이롭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싱크대에 이렇게 퍼싯을 달아서 받아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식수는 물론이고요. 요리수, 세척수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이스프링 정수기 물로 하면은 더 맛있어요. 저는 그렇던데요. 제 혀가 세뇌된 걸까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NSF는요, WHO 산하 기관으로요, 공공보건 규격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산하기관이 아니고 협력기관이에요. WHO에. 자, 이 NSF에서요 140가지 이상 유해물질 감소한다라는 거 인증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히는 맛, 냄새 등의 이런 심미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는 거. 이건 당연하죠. 이 인증을 받은 회사들은 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99% 비활성,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에 유일하게 이스프링 청정기만 인증받은 내용이고요.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우리 수돗물에서 약품이 검출된다라는 얘기 뉴스 다들 보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신종 오염물질에 대해서 감소를 시켜주는 효능 인증받았고요. 녹조라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강물이 남조류로 인해서 초록색으로 변한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불화 화합물 같은 그런 유무기 화합물에 대해서도 다 걸러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수 성능에 대한 인증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물론 이렇게 4가지나 인증받은 정수기는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이스프링 그 재질의 안전성, 잘 걸렀는데 물이 나오다가 그 통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되거나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재질의 안전성도 다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완결성, 이 전원을 내가 100만 번 껐다 해도 얘가 고장나지 않는지, 수압이 세도 얘가 터지지 않는지, 이런 구조적인 완결성이나 내구도까지도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A to Z NSF 인증을 받은 게 바로 이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자, 이 이스프링 정수기는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365일 24시간.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방문해서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어디서는 아니죠. 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이 이스프링에 내장된 스마트 칩이요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S가 필요할 때는요 알림이 뜨고요. 알림이 뜨면 AS 센터 전화해서 출장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터의 사용량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 필터 구매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필터 갈면은요, 내가 이 필터를 가는 기준이 5,000리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1년을 사용했을 때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필터를 갈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일반 가정집에서 5,000리터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1년을 사용하면 필터를 갈거든요. 필터를 갈았을 때 내가 필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 스마트 칩을 통해서 이 아메이 매장에 가지고 오시면 다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제 거는 아닌데요. 2,800리터 정도 썼네요. 1년 썼는데. 보통은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저는 혼자 살 때는 혼자서 1,800리터 정도 썼거든요. 혼자서 좀 많이 쓴 편이죠. 요리할 때도 쓰고 물 마실 때는 당연히 쓰고 회사에도 물 떠서 다니고 그리고 뭐 양치질 할 때도 쓰고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저는 1,800리터를 썼습니다. 그래도 아깝긴 하더라고요. 5,000리터를 쓸 수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필터 값도 내야 되고 한 대에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렌탈에 비해서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수기는요 1년, 2년 쓰는 정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써야 할 정수기고 이스프링 정수기 이 모델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을 쓸 거라는 거죠. 한번 구매를 했을 때. 근데 5년을 사용한 기준으로 했을 때 1리터당 83원 정도예요. 1리터당 83원이면 물 사 먹는 거에 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 가격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력이 거의 들지 않거든요. 정수기를 늘 꽂아놓으니까 얘가 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우리 이스프링의 기술이 그렇게 두지 않죠. 내가 물을 틀었을 때만 얘가 전력을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굉장히 적고요. 필터 구매료 등을 했을 때 5년 기준 1리터당 83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10년 쓰면 더 저렴해지겠죠. 버려지는 물이 없어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입니다. 자, 보시면은 태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물을 구할 수가 없을 때 나라에서 이스프링 이런 로보캅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정수한 거예요. 이스프링이 얼마나 믿을 만한 정수기면 저렇게 지금 저 더러운 물 보이시죠? 저거를 정수해서 먹겠다고 저렇게 나라에서 이스프링을 엄청 많이 사서 저걸로 정수를 했을까? 자, 이렇게 좋은 이스프링 정수기. 요거는 방방곡곡 안 두셔도 돼요. 우리 집에 한 대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죠? 세계 판매 1위인 이유가 있으니까 다들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